안녕하세요. 헤비프레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폴딩 셀이라는 서드 파티 플러터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부제로 빌드 컨텍스트 리비지티드라고 했는데, 일전에 제가 빌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폴딩 셀이라는 이 서드 파티 패키지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제가 있는데, 예제가 상당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제가 뭐 폴딩 셀의 UCG에 대해서 다룰 거면 이 폴딩 셀 가지고 별도의 비디오를 만들 만한 뭐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예제를 보고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빌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루는 의미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선 폴딩 셀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뭐 이제 위젯들이 있어요. 제가 뭐 편의상 프론트 1, 프론트 2, 프론트 3라고 불렀는데, 이 프론트 1 위젯을 탭을 하거나 프레스를 하면, 이 제스처 디텍터죠. 제스처죠. 이걸 하면 이게 서류가 쫙 펼쳐지는 형태로 탑 위젯하고 바텀 위젯이 펼쳐져요. 그러니까 이거 프론트 위젯은 서류의 껍데기고, 요 안에 내용이 탑에 있는 내용과 바텀에 있는 바텀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니까 상당히 팬시한 이펙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. 이게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. 제가 일전에 다루었던 것 중에서 익스펜션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웹에 보면 어코디언 또는 콜랩서블 위젯이라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. 이 제목을 클릭을 하면 내용이 펼쳐지고요. 그리고 다른 걸 클릭을 하면 이게 접혀지면서 다른 쪽에 내용이 펼쳐지는 뭐 그런 형태고요. 이 익스펜션 타일이 보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리스트 타일로 많이 이제 구현을 하는데, 요 우측에 아이콘이 있어요. 펼쳐졌을 때 표시되는 아이콘, 접혀졌을 때 표시되는 아이콘이 있는데, 이게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펼쳐져서 보이고, 다시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접혀지는 거죠. 근데 뭐 이걸로도 상당히 뭐 많은 걸 구현할 수 있는데,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서프라이즈를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원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저기 그 뭐 당첨이 됐다라든가 하는 뭐 그런 어떤 서프라이즈를 원했기 때문에 익스펜션 타일로서는 조금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걸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요 펍데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,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코딩할 때 뭐 다시 다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. 컨스트럭터는 뒤에 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가 노트라고 했는데, 이렇게 폴딩 셀에서 제공하는 위젯이 폴딩 셀이 아니라 심플 폴딩 셀입니다. 이 심플 폴딩 셀은 최소 이제 3개의 차일드 위젯 을 만들게 되는데, 그걸 이제 프론트 위젯, 이너 탑 위젯, 이너 바텀 위젯이라고 해요. 근데 이 심플 폴딩 셀 위젯의 메소드를 요 차일드 위젯에서 호출을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뭐 두 가지 방법, 뭐 하나는 뭐 잘 아실 거고요. 한데 그 메소드가 뭐냐면 심플 폴딩 셀 스테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예요. 심플 폴딩 셀 위젯에 심플 폴딩 셀 스테이트에 정의되어 있는데, 이게 뭐냐면 펼쳐라, 토글 폴드, 접어라 하는 그 메소드예요. 그런데 그러면 차일드에서 어떻게 페어런트의 메소드를 호출할 것인가 하는 데는,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뭐 방법이, 글로벌 키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많이 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글로벌 키를 이용해서 액세스하는 방법과 다른 한 방법은 빌더 위젯과 ancestor state of type이라는 걸 이용해서 액세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. 글로벌 키라는 거는 위젯 트리에서 유니크한 키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어떤 키하고는 좀 달라요. 다른 키들은 약간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페어런트 위젯의 그 아래에서만 유니크하면 되는 건데, 이 글로벌 키는 위젯 트리 전체에서 유니크한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어, 매뉴얼을 읽어보면 뭐 이게 좀 약간 코스틀리한 뭐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데, 뭐 제 생각에는 뭐 많이만 쓰지 않는다면 뭐 쓰는 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이 글로벌 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어요. 뭐냐면 current context,
current state, current widget 요 세 가지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이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각각에 대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액세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다른 거 하나는 ancestor state of type이라는 건데 이 ancestor state of type은 build context class의 메소드입니다. 요거를 살펴보면 ancestor state of type이 type matcher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그 타입이 매치되면 그거에 스테이트를 리턴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nearest ancestor stateful widget인데 nearest ancestor의 state object를 리턴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타입이 맞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stateful widget의 state object를 리턴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좀 뭐 본 듯해요. 이게 어디서 많이 비슷하냐면 ancestor widget of exact type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아마 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inherited widget에서 많이 쓰는 거죠. ancestor widget of exact type이라는 건데 요거는 타입과 매치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ancestor widget을 리턴하는 거죠. 근데 여기에 타입은 concrete widget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abstract 한 거는 안 되는 거죠. 자, 이제 다시 돌아가서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컨스트럭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. front widget, inner top widget, inner bottom widget 요 세 개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unfold cell은 true냐 false인데 true면 펼쳐진 상태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갑자기 팍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. 굳이 뭐 이거를 저기 뭐 스킵 애니메이션을 true로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일단 어떤 거를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